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5장의 에너지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그 첫 페이지에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페이지 95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안에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 그리고 핵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심지어 어떤 물질의 고유 질량은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이라고 체크를 합시다.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더라도 지금까지의 관측이나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전체 에너지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동그라미 1이라 하고, 얘를 얼음과 물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얼음을 질량의 비율을 할 거고, 물을 에너지의 비율을 하겠습니다. 얼음을 온도를 높여서 물로 변화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변화된 물을 다시 온도를 낮추어서 얼음으로 바꾸었을 때, 이 얼음은 원래 얼음이 가지고 있던 그 질량을 그대로 다시 유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얼음을 온도를 높여서 물로 변화시켰을 때 다시 물은 원래 물이 가지고 있던 그 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얼음을 질량에 비유했었고 물을 에너지에 비유를 했는데,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고 다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가역 반응이라고 그러죠. 가역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얼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얼음은 질량에 비유했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고, 물로 본다면은 물은 에너지에 비유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고립계 내에서도 사실인데, 고립계는 상호간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물체로 한정되며 나머지 우주와는 관련이 없다. 이 법칙에 따르면, 그 다음 줄 동그라미 2라고 체크합시다. 어떤 고립계에서 한 형태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이 계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는 증가해야 한다. 옆에 예를 들어놨지만은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5장에서 지금 계속 다루어야 될 것들이 역학적 에너지 부분인데, 어떤 물체가 Y라는 높이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물체의 중력이 작용해서 이 물체를 놓았을 때, 손에서 쥐고 있다가 놓았을 때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지면으로 낙하를 할 겁니다.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게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사이에 상호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립계에서 한 형태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이 계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는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반대로 증가하게 될 거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예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그 다음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된다. 에너지 형태의 변환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과학 분야에서 필수적이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이 장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만을 다룬다. 동그라미 3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즉 운동에 관련된 운동 에너지와 상대 위치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을 소개한다. 그리고 역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줄을 동그라미 4로 합시다. 에너지 관점에서 접근하면 힘과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뉴턴의 법칙이라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은 벡터를 다룹니다. 뉴턴에서는 힘 F라는 게 벡터 그 크기만 가진 게 아니고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크기 외에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죠.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그 양만, 크기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석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1에 1이라고 있는데 이제 1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1을 한번 봅시다. 그림 5.1에 보면은 지면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 물체의 힘 F를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힘을 가한 겁니다. 물체의 변이를 델타 X라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결국 물체는 지금 델타 X는 X도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물체는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와 델타 X의 방향이 지금 같습니다. 그림 5.1에 보면 여기서 힘 F가 물체의 한 2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1은 일단 W는 가해준 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다시 W는 변이, 여기서는 D라고 합시다. 변이에 비례합니다. 가해준 힘에 비례하고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그죠? 변이에 비례하더라는 거지. 이걸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은 W는 F 곱하기 D 이렇게 되죠. 단위는 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1이라는 것은 1은 기호로 W라고 표현하자는 거죠. work. 이게 1이라는 게 스칼라입니다. 1은 스칼라고. 근데 힘은 스칼라가 아니죠. 벡터입니다. 벡터. 그 다음에 변이도 마찬가지고 스칼라가 아니죠.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다 할 때 그 방향이 있더라는 거죠. 스칼라가 아닙니다. 힘과 변이는. 이거 벡터입니다. 다시 위의 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W는 F 곱하기 힘과 변이의 곱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적어봅시다. W는 F 곱하기 근데 F가 벡터입니다. D도 마찬가지로 벡터. 벡터의 곱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내적, 외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내적의 경우는 내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외적의 경우는 내적의 경우는 스칼라인데 외적의 경우는 벡터죠. 근데 좌변의 1은 뭡니까? 좌변의 1이 스칼라죠. 이게 스칼라입니다. 그럼 두 벡터의 곱을 내적과 외적을 취할 수 있는데 외적을 취하면 그 결과가 벡터가 되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의 내적을 취하면 그 결과가 뭐나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그죠? W는 F 도트 D가 성립하더라는 거죠. F 크로스 D가 F 크로스 D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적을 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무변은 벡터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W는 F 도트 D로서 구할 수 있고 이걸 우리는 F D의 코사인 세타 각각은 벡터지만은 힘도 벡터고 D도 변이도 벡터지만은 이걸 내적을 취해보니까 스칼라로 해석할 수 있더라는 거죠. 힘의 크기에다가 변이의 크기에다가 그 둘이 이루는 각이 있겠죠. 코사인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양만 고려하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석이 간단해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W는 단위는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림 5.1을 한번 봐볼게요. 그림 5.2에 힘 F가 주어지고 변이 벡터 델타 X가 주어지는데 이 물체에 힘 F가 한 1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한다고? W는 F 도트 델타 X F와 델타 X의 내적을 지어서 이렇게 1을 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F가 델타 X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F 곱하기 델타 X의 세타가 코사인 세타는 방향이 같으니까 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W는 단순히 F의 크기와 델타 X의 크기로서 이렇게 구해지더라는 거죠. 사인을 주고. 그런데 그 방향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물체에 F라는 힘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방향에 힘을 가는 겁니다. 그때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델타 X의 방향이라고 봅시다. 그럼 F의 방향과 델타 X의 방향은 지금 다릅니다. 둘 사이 벡터가 이룬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은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가한 힘 F를 벡터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분해를 해보면은 수평 성분이 있을 거고 수평 성분 그 다음에 수직 성분이 있습니다. 수평 성분은 F의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다고 F의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고 수직 성분은 F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체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고? 델타 X 오른쪽으로 수평 쪽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은 지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한 일은 수평 성분이 관여를 하더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힘과 변이를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힘 F가 물체의 한 일은 W는 F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변이의 크기는 델타 X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를 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적어보면은 F의 델타 X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F의 델타 X 코사인 세타는 F도 벡터고 델타 X도 벡터잖아요. 그죠? 그게 코사인 세타를 곱했으니까 이거는 F와 델타 X의 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 도트 델타 X.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0일 때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 세타가 임의 가격이기 때문에
일의 정확한 정의는 f 도트 델타 x로 이렇게 그죠? 문제를 적용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죠. 아니면 줄이 됩니다. 일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96을 보시면은 방향 부분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죠. W는 F 도트 델타 X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같은 방향이네. 첫 번째 같은 방향이네. F와 델타 X가 같은 방향인데 W는 F 도트 델타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 세타는 0도가 되고 같은 방향이니까 결국은 F의 델타 X 줄 이렇게 돼요. 여기 힘 F와 지금 델타 X가 지금 방향이 같은데 이때 이 힘을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해준 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력. 여기에서 가해준 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력이라고 하는데 예로 든다면은 어떤 외력을 예를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W는 F의 델타 X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세타가 이제 18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F의 델타 X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힘을 F를 이렇게 줬는데 델타 X가 변이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적용이 됐다. 같은 방향이다. 힘과 델타 X가. 그런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됐다는 거죠. 세타가 180도다. 그죠? 이때 힘 F는 예를 든다면 마찰력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해준 힘은 이 물체가 여기 있다면 가해준 힘은 이쪽 방향이지만은 이 지면과의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찰력을 스몰 F 합시다. 프릭션. 그렇게 봤을 때 여기 F는 마찰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는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97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5.3을 합니다. 물통이 수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수평으로만 움직인다면 수직 방향의 힘 F가 한 일은 없다. 힘과 변이가 직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지금 양동이를 어떤 사람이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양동이를 들고 양동이를 수직으로 옮긴 게 아니라 델타 X의 방향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양동이를 들고 간 거죠. 수직으로는 지금 이동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F 외에 이 F를 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력에서 끌어주는 힘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F와 중력 FG가 이 양동이의 한 일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의 정의를 써서 다시 한번 보여봅니다. W는
F 도트의 델타 X가 되고 F의 델타 X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F하고 델타 X는 지금 방향이 세타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90이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 F가 한 1은 제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력이 한 1을 한번 구해보세요. W는 F에 다시 그대로 정의를 적용해서 F 도트 델타 X라고 봅시다. 중력을 FG라고 한다면은 FG, F와 FG는 방향이 다르지만은 델타 X하고의 FG는 90도죠. 마찬가지로 이 세타가 90도가 됩니다. 중력의 한 일도 0이 되더라. 결국은 수직 방향으로는 양동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그 밑에 그림 5.4도 한번 보세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자를 학생이 지금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델타 X의 방향을 수직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잡아놨다. 그죠? 그래서 F하고 델타 X는 같은 방향이고 FG하고 델타 X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이 한 일은 결과는 플러스 결과가 나올 거고 중력이 한 일은 그 반대로 델타 X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주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일 때 하고 유사한 경우입니다. 자, 98페이지의 예제 5.1을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에스키모인이 연어를 가득 실은 썰매를 끌고 있다. 썰매와 연어의 전체 질량은 50kg. 오른쪽 그림 5.5에 보시면은 썰매 위에 연어가 실려 있잖아요. 그죠? 전체 질량이 50kg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5.1은 질량이 50kg. 질량이 50kg이고 에스키모인이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 F가 120N입니다. F가 120N. A 문제가 지면에 평행하게,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센터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센터가 0이라 이 말입니다. A 문제가 지면에 평행하게 줄을 5m 당길 때 결국은 델타 X가 5m라 이 말이다. 그죠? 5m. 델타 X가 A는 델타 X가 5m. 그때 그가 한 일은, 그 사람이 한 일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훈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일의 정의가 힘 F와 변위에 내적으로 정의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의 정의를 적용을 했어요. F 도트 델타 X를 적용을 해서 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적이니까 F와 델타 X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지금 방향이 세타가 0이잖아요. 그죠? 세타가 0입니다. 세타는 0입니다. 그래서 F의 델타 X 이렇게 되죠. F의 델타 X가 될 거고 F가 120N이죠.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120N이고 그 다음에 델타 X가 5m가 주어져 있으니까 600J를 되는 거죠. 600J.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B는 이제 다른 각도로 30도의 각도로서 같은 거리를 당기는 경우 한 이론을 세타가 30일 때를 물어보면 되죠. B는
B는 세타가 30mm. 도로 끌어당길 경우에 이를 구해봐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W는 F 델타 X가 될 거고 F의 델타 X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12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300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300 루트 3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를 봅시다. 출발점에서 12.4m 되는 곳에서 줄을 놓았다. 당기다가 그죠? 12.4m 되는 지점에서 줄을 놓습니다. 얼음과 썰매 사이의 마찰력이 45N입니다.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마찰력 때문에 언젠가는 이 썰매가 멈추게 되겠죠. 그죠? 그때 그 마찰력이 그림 5.5에 보면은 FK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찰력이 45N이 주어진 겁니다. 때문에 썰매가 18.2m 되는 곳에서 멈추었다. 마찰력은 가해준 힘하고는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2.4, 18.4이니까 이걸 델타 X를 18.2에서 12.4로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X는 델타 X는 18.2 빼기 12.4죠. 얼마 나오겠죠, 그죠? 일단 델타 X를 펼쳐줬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45N, K가 마찰력이 한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구분하기 위해서 W 마찰이라고 표현할까요? F 도트 델타 X가 될 거고, 이 F는 이게 좀 FK가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델타 X의 FK하고 델타 X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K에 FK가 45입니까? 45고 델타 X는 이거잖아요, 그죠? 18.2 빼기 12.4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60줄이 됩니다. 마이너스 260줄. 마치겠습니다.